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7년 차 40대 여성이에요. 언젠가 미스터리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 뭔가 근사한 말 같았는데요. 드라마 맥락상 해석을 해보면 진실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한테도 이 대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지 뭐예요.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에요. 남편과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미대에 다니던 저는 과 특성상 실기 수업이 많아서 야작을 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딱히 동아리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필 예술대 건물로 가는 길목에 유도 동아리 회원들이 몰려와선 신입회원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덩치 큰 남학생들이 유도복을 입고 신입회원서를 들고 호객행위를 하는데 느낌이 꼭 나이트 삐끼 같았죠. 괜히 눈 마주쳤다간 귀찮게 될 것 같아서 못 본 척 쓱 지나가려는데 순간 누군가 제 치맛자락을 움켜잡았어요. 어머! 이거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전 괜히 엮이기 싫어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소리쳤어요. 근데 몇 번을 말해도 놔주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확 돌아서며 째려보는데 헐, 아무도 없지 뭐예요. 전단지를 돌리며 호객행위를 하던 유도 동아리 회원들이 절 이상한 눈으로 보더군요. 뒤늦게 치맛자락 쪽으로 시선을 내려보니 글쎄 화단에서 삐져나온 나뭇가지가 치마에 걸려있지 뭐예요. 아, 쪽팔려. 불타는 고구마처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저는 그대로 내달려 예술대 건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캠퍼스에서 유도복 입은 사람만 보면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실기작업 때문에 11시가 넘어서야 학교를 나서게 됐죠. 막차를 놓칠까봐 버스 정류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다행히 막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쉴 찰나 그제야 살짝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류장이 외진 곳인데다 가로등이 나가서 좀 으스스했거든요. 인적도 없고 버스는 안 오고 겁은 나고 심장이 벌컹벌컹 뛰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술 취한 아저씨가 갈지자로 걸어서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라고요. 기분이 쎄한 게 왠지 저한테 시비를 걸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개슴츠레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비실비실 웃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술 한잔 하자며 몸을 들이대더군요. 전 어깨에 메고 있던 화구통을 벗어 아저씨를 사정없이 때렸어요. 사람 살려달라며 깨악깨악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랬더니 아저씨도 절 향해 주먹을 휘두르더라고요. 그때였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끄무리한 무언가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아저씨 멱살을 쥐더니 순식간에 바닥에 매다 꽂았어요. 휘리릭. 정말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괜찮아요? 하얀 유도복을 입은 남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바라보며 물었어요. 방금 전까지 반쯤 미친 여자처럼 발광을 했던 저는 남자 얼굴을 보자 안도감과 창피함, 그 밖에 5만 가지 감정들이 뒤엉켜서 울음이 터져버렸죠. 얼마나 울었는지 마스카라가 눈물을 타고 흘러내려서 눈썹엔 검댕이가 듬성듬성 걸려서 눈앞에 뵈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걸 또 닦아낸다고 손등으로 문질러선 아주 완벽하게 팬더로 거듭나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유도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여자는 저 하나뿐이라 본의 아니게 유도 동아리의 홍일점이 되었죠. 근데 왜 관심도 없는 유도 동아리에 들어갔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날 밤 유도남의 그 화려한 기술을 보고 반해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도 기술은커녕 낙법만 내일이 4년을 배우다 졸업하고 말았죠. 직접 해보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유도는 그냥 TV로 보는 걸로. 참, 그날 절 구해준 유도남은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지금의 제 남편이 됐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날 남편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실기실 밖에서 하루 종일 절 기다렸던 거더라고요. 나뭇가지에 치마 밑단이 걸리던 그날 절 보고 반했대나 뭐라나. 게다가 그날 남편이 절 구하려고 실행한 기술이 남편의 생애 첫 업어치기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죽어도 안 되던 기술이었는데 하필 딱 제 앞에서 성공한 거죠. 남편은 이게 다 운명이라고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암튼 그렇게 우리는 CC가 됐고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결혼 후 우린 시어머님 집에서 살게 됐어요. 남편이 사남매 중에 막내였지만 형제들이 직장 때문에 해외를 비롯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어머님을 모실 사람이 우리 부부밖에 없었거든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는 저 대신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딸아이가 태어나고선 육아도 많이 도와주셨으니까요. 근데 이 모든 편의를 한 방에 뒤집을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님의 언어 생활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욕을 잘하시거든요. 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도 하세요. 욕을 안 쓰고 말하는 게 손에 꼽힐 정도로 많아요. 그렇다 보니 딸아이 교육 때문에 어머니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어머님한테 욕은 기호식품과 같은 거래요. 기가 막혀서 정말.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욕을 즐기시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 취미가 TV로 막장 드라마 보면서 욕하기예요. TV 앞에 앉으셔서 밑도 끝도 없이 시종일관 스토리와 상관없이 욕을 하세요.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나요? 이걸 보고 중학생 딸이 배울까봐 늘 조마조마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어머님께 집에선 딸애도 있고 하니 욕 좀 삼가해 주십사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욕을 끊었다며 자신이 욕을 했다는 증거를 대라시는 거예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증거 찾으려 거실 TV 앞에 몰카를 설치해뒀어요. 그랬더니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는지 카메라 앞에선 절대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똥개가 똥을 큰지 욕쟁이 어머님께서 욕을 끊으시겠어요. 그래서 몰카는 그대로 심어놨어요. 언젠가는 잡히는 날이 오겠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건 다른 문제에 비하면 귀여운 정도에 불과해요.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다 알아. 뭐든 자신이 다 알고 자신이 옳다고 하시는 거요. 한마디로 막무가내죠.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가끔은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통나무에 대고 얘기를 하는 기분이라니까요. 대화를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며칠 전 이런 어머님의 성격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 엄마와 관련된 사건이요. 작년 봄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친정엄마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물망초같이 싱싱하던 엄마 얼굴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되고 얼굴에선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뿐인가요? 그렇게 고상하고 단아하던 분이 제대로 씻지도 않으시고 늘 침대에 누워서 지내세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배우자의 죽음 뒤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죠. 더 이상 엄마는 사는 게 아닌 상태가 돼버렸어요. 전 그런 엄마를 저희 집 근처로 모셔왔어요. 자주 들여다보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저 말고도 시어머님도 엄마 집에 자주 찾아가게 된 거예요. 물론 시어머님께서는 남편 잃고 홀로 남은 사돈이 걱정돼서 자주 들여다보시는 거겠지만 두 분은 너무 스타일이 다른데다가 저희 엄마는 시어머님처럼 강한 성격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시어머님께서 인정해 주실 리 없죠. 무조건 이렇게 해라, 내 말 믿고 해봐라.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퇴근 후 엄마 집으로 갔는데 집이 비었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시어머님이랑 잠깐 밖에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이후 계속해서 엄마가 집을 비우시더라고요. 전화해보면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어머님한테 엄마가 끌려다니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월차를 내고 시어머님의 뒤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저희 친정엄마를 데리고 어머님 소유의 빌딩으로 가서는 청소를 시키지 뭐예요. 평생 도우미 아줌마 손을 빌려서 살림을 살았던 엄마가 고무장갑을 끼고 대걸레질이며 화장실 청소까지 하지 뭐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을, 그것도 남편 잃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종부리듯 부려도 되는 거예요. 전 당장 달려가 엄마 손에서 빗자루를 뺏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왜 이런 거래? 어머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희 엄마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요? 저희 아빠 살아계실 땐 그렇게 깍듯하게 하시더니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그런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저희 엄마한테 이런 거 시키시면 저 가만 안 있어요. 아셨어요? 엄마, 가자. 그 길로 전 엄마 손을 이끌고 건물을 나왔어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 소유의 건물 청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건물에는 사연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 건물은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한테 헐값에 넘긴 건물이거든요. 17년 전 상견례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빠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동업자가 어음막을 돈을 들고 도망친 거죠. 당장 어음막을 현금이 필요한데 그 큰 돈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하루 만에 부동산을 정리할 수도 없고 그날 은행 영업시간을 넘기면 바로 부도가 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모아온 돈을 저희 아빠한테 건네시며 일단 부도부터 막으라고 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아온 어머님의 전 재산이었죠. 다행히 그 돈으로 아빠는 부도를 막을 수 있었고 얼마 뒤 아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4층 건물을 시어머니께 돈 대신 넘겼어요. 분명히 아빠가 손해보는 거래였죠. 거래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4층 건물을 손에 넣은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셨었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신 후에는 직접 건물 청소까지 하실 정도로요. 아침 저녁으로 금두꺼비 닦듯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 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남편한테 모두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더 이상 어머님이랑 같이 못 살겠어. 나한테 함부로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럴 수 있냐고.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 지금 이때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신 분이야. 아빠 살아계실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건물 솔직히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 아빠한테서 뺏은 거 아니야?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거기 청소를 시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랬더니 문 밖에 있던 어머님이 들어와 정색을 하시며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라, 나 네 엄마 일 안 시켰어. 안 한 건 안 한 거야. 솔직히 막말로 일 좀 시켰으면 또 어때?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없던 병든 생길 판인데 몸을 움직이면 그보다 좋을 게 뭐 있겠냐? 어머니, 정말 장모님 데려다 청소시킨 거 맞아요? 네? 어머님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시더군요. 절대로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뚝 떼셨죠.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하도 욕을 하셔서 거실 TV 앞에 설치해둔 몰카요. TV 앞은 어머님이 자주 앉아 계시는 장소니까 전화통화든 뭐든 우리 엄마랑 관계 있는 영상이 적어도 한 장면 정도는 찍혀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전 몰카 영상을 정리해서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 서재에서 영상을 돌려봤죠. 그런데 영상 속에는 아주 자세한 내막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새로 오던 엄마 집에 짐을 들이는 날 엄마를 저희 집에 계시게 하곤 전 엄마 집에 가서 정리를 도왔어요. 근데 그 사이 엄마가 화장실에서 자살 기도를 하신 모양이에요.
시어머님이 노크도 없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여시는 바람에 발견을 하신 거죠. 그때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잖아요. 남편 죽었다고 따라 죽으면 우리 며느린 걔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저요 29에 남편 보내고 아무것도 증거 없이 아들 넷이나 떠안았어요. 죽으려고 했죠. 사돈처럼 콱 죽으려고 했죠. 근데 그 어린 것들이 강아지 마냥 나란히 누워 자는데 나 죽으면 이것들 누가 입에 밥 넣어주고 누가 옷 입혀주고 누가 씻겨주나 걱정되더라고요. 정말 10원어치도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눈에 밟혀서 그 모진 세월 악을 쓰고 살았어요. 사니까 살아집디다. 그러니까 살아요. 내 사돈? 우리 같이 살아요. 사돈 어른이 주신 빌딩, 저 그거 나 먹자고 낼름 받은 거 아닙니다. 그 건물 지하방에서 사돈 내외께서 신접살림 차리셨다면서요. 사업하느라 돈이 없어서 공장 창고방에서 시작했다고. 돌아가신 사돈이 그러시더군요. 건물 저한테 넘기신다고 하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 건물 애지중지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며느리한테 잘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매일 제가 쓸고 닦고 합니다. 부모님 추억이 담긴 건물 깨끗하게 보관했다가 며느리 주려고요. 시어머님의 말에 친정엄마는 한참을 우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도 건물 청소를 돕겠다고 같이 쓸고 닦자고 그러시더군요. 순간 전 말문이 막혔어요. 하나뿐인 딸보다 시어머니께서 내 엄마를 더 극진히 보살펴 주셨는데 그러는 동안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동영상 속 시어머님과 친정엄마는 자매처럼 다정하셨어요.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막장 드라마를 보시며 욕도 하시고 화투도 치시고 눈앞에 보이는 가짜만 쫓던 저는 이제야 저 산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었죠. 어머님의 찰진 욕 뒤에 숨겨진 인간미와 사랑을 잃고도 자식 때문에 살기로 결정하신 두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요. 이제 저는 두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된 거예요. 너무 든든하고 가슴이 따뜻합니다. 저도 제 자식에게 이런 깊은 사랑과 진심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엄마들이 더 존경스러워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